아젠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9년 청년 인턴과 이 기술직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산학협력 또는 창업 보육 업무 경력자 우대하고 있고요. 4월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자벌드에서 2019년 기술직 5급 정규 직원을 모집합니다. 건축 설비기사 또는 공조 냉동기계기사 자격 소지자, 그리고 소방 설비기사 자격은 필수고요. 모집 기간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서 일반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으로 응시 연령과 성별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채용 분야별 경력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2부에서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 또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앞서 최성진 대표가 워낙 그 스타트업 그 업계 현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그 창업 지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전국의 각 지원 기관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않으신,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저는 그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행사, 그러니까 아웃플레이스가 뭐냐면 우리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퇴직하기 전에 이제 한 그 1년에서 6개월 정도 사회 적응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 이제 교육계에서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가서 과연 뭘 해서 이제 그 다음 인생을 꾸며갈 것인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잘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또 군인으로서 이제 그동안 지내왔는데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뭐 네. 사업을 아니면 취업을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과정은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듣고 본인들도 이제 그 대기업 임원에서 다시 스타트업으로 예. 최근에 뭐 저 정치 지도자들이 또 스타트업을 한다. 또 뭐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뭐 박찬호 선수가 뭐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 임원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뭐 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대기업 임원들로서 이제 그 퇴직하고 사회에 나올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군인들, 그다음에 은행원들 전부 다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사회에 뛰어들어서 지금 스타트업에 도전한다면 과연 성공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성공률이 높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자는 측면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제 그 1년 동안 리더십 그 뭐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들이 커요.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동안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도 고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창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가르쳐도 주고 지도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발대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앞타임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 그 취업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그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우리 한국 직업 방송을 좀 보고 네.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도 앞으로 언젠간 또 창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잘 가르치고 이렇게 뭐 리더를 해서 창업의 전사 내지는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발대식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빌리지 베이비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대표님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윤입니다. 네, 빌리지 베이비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회사라는 건 저 유치를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하고 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빌리지 베이비는 기본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문구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네. 누군가가 누구님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가장 첫 반응은 축하해 뭐 필요한 거 없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산부들이 단계별로 어떤 제품들이 필요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고 네. 이제 거절이 미덕이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원하는 선물들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제 스스로도 뭐 유아용 의류를 가장 많이 선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저희 언니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뭐 임신 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제품들이 뭐 300개에서 500개까지 달하는데 오, 사실 네. 의류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물 받는 사람이 필요한 제품을 임신 출산 선물로 준다면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빌리지 베이비 지금 정확히 런칭을 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나요? 2018년 10월에 창립한 되게 신생 회사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회사네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였는데요. 뭐 시드니나 런던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임신 출산 관련해서 이제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보통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아예 공유를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임신 출산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문화는 어떤가 봤더니 이제 거절이 미덕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수요를 얘기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고 누군가는 너무 많은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 환경에서 원하는 선물을 준다면 좀 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임신 출산을 하면 어떤 걸 줘야 되나 늘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임신에 출산하더라도 그런 말을 쉽게 못할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선물해줘 이런 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줄 수 있다면 주는 사람도 더 보람되고 받는 사람도 받는 기쁨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빌리지 베이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2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단 첫 B2C 판매를 해봤고요. 지금 3월부터는 자체 몰을 오픈해서 저희 몰 자체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크게 2가지 종류의 임신 출산 선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임신 출산 단계별로 선물을 구독해서 선물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테마형으로 저희가 꾸려둔 임신 출산 선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아예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테마형 선물은 예를 들어서 뭐 아기에게 첫 목욕 선물 박스를 선물해 보세요. 아이의 첫 이유식을 응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선물하는 거고요. 지금 4월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아이 목욕 세탁 박스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달에 오픈을 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셨는지. 네.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는 남성은 저희의 고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김종태 대표님 같은 분이 살갑게 임신 축하해 하면서 선물 박스를 준다는 게 좀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네. 그랬는데 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크라우드 펀딩을 2차례 진행해 보니까 실제로 네. 한 40%가 남성 고객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아예 구매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한 50%가 이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고 싶은 남녀가 있고요. 그리고 또 30%가 본인의 와이프에게 주려고 하는 남편들. 아, 네. 그리고 20%가 임산부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좀 기분 전환을 하는 용도에서 셀프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웹사이트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남성 고객이 뭐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해보니까
광고를 집행할 때 보면 페이스북 예를 들어 광고를 해서 임신 출산 선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광고를 했을 때 여성의 클릭 전환율은 20-30%인데 반해 남성의 클릭 전환율은 1-2%에 불과하였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저희의 고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성이 실제로 구매한 비율은 높아서 이제 저희가 자체몰을 오픈하면서부터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삼촌이 되세요라는 마케팅을 함께 병행을 함으로써 남성 고객들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남성분들도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신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용을 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재밌다, 가장 좀 만족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여쭤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해서 샀어요. 그리고 편리해서 샀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함의 측면에서는 일단 임신 출산 단계별로 선물을 골라서 임산부의 집으로 발송하는 문화가 한국엔 잘 없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 빌리지 베이비가 제공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편리성의 측면에서는 선물을 보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원래 엄청나게 많은 옵션 중에서 고민을 해서 선물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하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임신 출산 단계만 입력을 하면 필요한 제품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내는 분의 탐색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받으시는 분의 편리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선물을 줬다면 임산부가 그걸 교환을 하고 싶으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또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임신 출산 용품들을 교환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저는 샤프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받으시는 분의 편리성 또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미 꽃이라든지 구독 서비스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베이비 용품에서도 이런 구독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아이템을 어떤 것으로 구성을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저희 팀원 자체가 유아용품 제조사나 또 유통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들이 있는 팀원들이 있고요. 그런 팀원들이 다 같이 베이비 페어를 가서 실제로 인기 있는 제품들이 무엇인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들이 주로 검색되는지 어떤 제품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 MD들이 사용을 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고받은 다음에 저희가 안전하고 트렌디한 제품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저희 박스 안에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멋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종태 씨 지금까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지금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임산부를 위한 그 꾸러미 선물 박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타겟 마케팅 대상이 임산부가 아니라 임산부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니면 또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케팅 방법을 조금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한 사업들이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임산부 꾸러미 지금 말씀 나왔고 그 해외 여행할 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가면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니까 꾸러미로 먼저 보내주고 한국에 여행을 오게 하는 이런 아이템도 한동안 이제 그 관광업계에서 유망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했는데 우리 그 임산부들의 어떤 그 축하를 하는 마음을 담아서 꾸러미를 이제 하는 사업들이 우리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에서 이제 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 차별화된 제품, 그다음에 그 신청한 사람의 마음에 쏙 들 만한 특별한 하나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감동이 그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꾸러미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기술적인 뭔가 같은 기술적인 차별성이나 아니면 그 장벽을 칠 수 있는 다른 데서 쉽게 진입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빌리지 베이비가 일하는 구성원 분들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채용 부분도 좀 특별한 점을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임신 출산 선물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임신 출산 용품들을 사용하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해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정보를 모바일에서 검색하고 웹에서 검색할 텐데 그런 정보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정보들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제품을 기획하고 소싱하는 단계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는 이제 여성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단계까지 여성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저희 빌리지 베이비의 MD와 같은 형식으로 고용이 됨으로써 한국의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빌리지 베이비만의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큐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업의 목표인데요. 신속하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품의 특성을 코드화하고 특성을 이제 분류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실용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면 그 실용성에 맞춘 선물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려고 하고요. 또 신속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오후 4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반드시 당일 발송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빨리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저희가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그냥 저희가 선물 꾸러미만을 보낸다면 반드시 이 모든 꾸러미 아이템들이 내 마음에 쏙 들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맞춤형 선물 큐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빌리지 베이비가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물 꾸러미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님이 꾸러미라고 저희는 선물 박스라고 하지만 선물 박스라고 하면 보통 임산부들이 선물 이제 생각하는 거는 무료 임신 선물들이 많아요. 이제 무료 임신 선물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 샘플 제품들이 많이 있고 네. 뭐 기저귀 하나, 화장품 샘플 하나 이런 식으로 꾸러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구매해야 하는 풀 제품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선물 박스를 받으면 샘플들 한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산부들이 구매해야 하는 것, 사용해야 하는 것을 선물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제품 다양성 측면도 있는데요. 네. 보통 임신 선물이라고 하면 뭐 한두 개의 제조사들이 본인들의 제품을 다 넣어서 이제 선물 박스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제품 단위에서 평가를 진행해서 뭐 아무리 같은 제조사의 다른 제품들이 많아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수한 제품이 아니면 한 박스에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품 다양성도 경쟁사 대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빌리지 베이비만의 자체 제작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저희 뭐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유아용품들이 사실 국민템이라고 할 정도로 한두 개 소수의 이제 제조사들의 제품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제품이 예를 들어 해외 수입 제품인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매우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빌리지 베이비가 이런 제품들을 뭐 똑같이 안전하게 한국에서 잘 만든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제품 개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실리콘 컵인데 네. 접히는 컵이에요. 오. 그래서 사실 이미 뭐 유아동의 식기로는 실리콘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컵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뭐 여성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갑에 들어가지 못해서인데 뭐 그렇게 핸드백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압축이 되는 실리콘 컵을 개발한다면 꼭 유아동뿐만이 아니라 뭐 기저귀 가방이 무거운 엄마나 아니면 뭐 운동, 여행을 좋아하는 여성, 남성,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어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이르다고 하셨지만 지금 딱 출시를 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2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기는 하였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측면은 있었어요. 뭐 처음에 법인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000만 원 매출이니까 사실 다들 응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간 한계점이 있었다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필연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제품들, 뭔가 기발한 제품들을 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 선물을 주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한 달 뒤에 그 제품을 보내는 거를 기다릴 만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B2C 몰을 오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3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매출이 잘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특허 또 수상 경력이 있다면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운 좋게 법인을 설립하기도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창업팀을 이제 보육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8팀 중에 한 팀으로 선발이 돼서 오.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카이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육성되었고요. 이제는 정부 지원들을 3개 정도 받아서 지금 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전주대학교 JJ스타 같은 창업 경진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정말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빌리지 베이비만의 앞으로의 또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B2C 판매에 집중을 하였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저희 제품에 만족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신 출산 선물을 주는 게 한 사람이 뭐 10건 이상 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B2B를 확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B2B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이제 임신한 직원이나 직원의 와이프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주는 게 하나의 수요고요. 또 다른 B2B 수요는 조리원이나 스튜디오 같이 임산부에게 본인들의 제품을 어필해야 하는 곳에서 저희 선물 박스를 제공해서 뭐 오늘 계약하시면 빌리지 베이비 선물 박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2B로의 확장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태 회장님, 빌리지 베이비 오늘 좀 만나봤는데요. 예, 좀 조언이라든지 또 오늘의 총평까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일부 대상들한테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꾸러미 박스로 해서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이 뭐 요소 있는데 임산부들에 대한 선물은 좀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에 뭐 이렇게 뭐 몸에 안 좋은 거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정말 그 퓨어 순수한 뭐 이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 타겟 마케팅 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B2B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대기업들의 어떤 그 인사나 총무나 아니면 그 노조 같은 데하고 이렇게 뭔가 잘 되면 결국은 직원들 임신했을 때 축하 선물을 직원들이 쫙 한꺼번에 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이렇게 우리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런 아이디어 나도 이런 걸 해볼까라고 했을 때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그 장벽을 치면서 가져갈 거냐. 결국 이제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데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보다 먼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탄력이 있어서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지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선점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제품들을 직접 제조해서 포함을 시킨다면 다른 데서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실리콘 컵 얘기했는데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100도씨 넘어도 이게 타지가 않으니까 끓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좀 부피가 줄어들면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디자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디자인까지 받쳐주면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이제 꾸러미를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그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생활, 우리 그 일상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 일일이 누구나 다 그냥 뭐 그 사이트마다 찾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 임신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 봐야지라고 하는 그 웹 마케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다행히 뭐 조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인구의 감소 속도가 너무 지금 아주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빌리지 베이비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출산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캠페인성 사업도 굉장히 아이템으로 좋겠다. 이를테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거기다 우리만의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 잭팟처럼 우리의 선물을 좀 더 넣어가지고 그 둘째, 셋째 넣으면 이 빌리지 베이비에서 꾸러미를 받기 위해서 둘째를 낳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 인구 출산율, 이제 인구 문제, 출산율 감소 문제를 우리 이런 어떤 그 민간 사업에서도 좀 뭔가 찾았으면 좋겠다 싶고 정부에서도 이게 출산율을 장려한다는 뭐 수많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지만 지금 성과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출산율을 좀 증가시키고 또 출산했을 때 우리 키우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출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키우는 과정도 조금 더 그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이런 빌리지 베이비나
우리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고요. 우리 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빨리 그 자리에 올라서는 그게 지금 현재 사업의 아주 성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리지 베이비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는 임신 선물을 주려면 빌리지 베이비를 들어와야겠다라는 기업에서 나중에는 이제 임신 출산 관련된 아이와 관련된 모든 소비를 생각할 때 빌리지 베이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임신 출산 선물을 줘야 될지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저희 빌리지 베이비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뭐 한 5분도 안 걸려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를 본인이 잘 파악을 해서 보내신다면 간단하게 임신 출산 선물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빌리지 베이비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한번 어떤 아이의 어떤 마을이 되어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빌리지 베이비 이정현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과 2부 만나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